안녕하세요. 이강선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야기와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맨날 듣는 게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야기와 힐링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생각 해보셨죠? 사실은 이야기라는 것이 인간이 생겨난 이래 인류가 생겨난 이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읽을 때 재미로 읽어요. 재밌으니까 읽고 재밌으니까 듣고 그렇죠. 근데 사실 사건도 이야기고 노래도 이야기고 영화도 이야기고 역사도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삶 자체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기 인생에서 책이 몇 권 나온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건 곧 삶이 곧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힐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내지는 내가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굉장히 어떤 때는 울거나 어떤 때는 웃거나 하고 이야기를 읽고 듣고 영화를 보고 듣고 하면서 울거나 웃거나 마음이 가벼워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누군가 우리를 치유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 그 기능은요. 원래 이야기가 가진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인간들이 인류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한 것은 재미있어서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힘이라는 게 저는 힐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무엇인가는 지금부터 강의를 따라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이야기와 힐링으로 잡은 거는 저 자신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 속에서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저 포스터에 나온 거 보셨겠지만 이 강의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도대체 왜 우리가 이야기 공감하는가를 페르소나와 책 먹는 여우라는 동화책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근데 페르소나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자, 책 먹는 여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림책인데 오늘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페르소나와 책 먹는 여우에서 여러분이 감을 아마 잡으셨을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서 나의 페르소나를 찾아내는 거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페르소나 좀 기다려주세요. 궁금하시겠지만. 그 다음, 내 안의 영웅이라는 건데요. 사실 영웅은 히어로죠. 히어로인데 나 자신도 히어로입니다. 왜냐?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영웅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안의 아이, 아마 여러분 내면 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면 아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뜻이고 이 어린아이가 순간순간 튀어나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내면 아이를 마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를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보니까 내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 여러분은 저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 같아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또 어느 순간 나는 남자인데 여자 같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런 거를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내 삶 속에 사건과 상상력이 있는데 내 삶 자체도 어떻게 이야기로 바꾸는가를 상상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에서 빌려온 거고 제가 이 주제마다 융의 이론에서 하나씩 빌려왔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융의 이론을 대입한 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부분만 대입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대입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즉, 이 책 하나마다 해당되는 이론만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을 만나요. 사건을 만나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기까지 사건 많이 겪으셨죠? 뭐냐?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사건이죠. 밥 먹으러 갔죠. 사건이죠. 그리고 전철 타고 왔죠. 굉장히 피곤해. 하나하나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냥 이건 흘러가는 삶의 일부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이야기가 된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만 해도 수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중에 몇 개만 뽑아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바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오늘 하루 이야기지만 우리 평생이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나에게 충격을 주고 평생도록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죠. 그럼 그런 사건들은 나에게 있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야기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내 관점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를 사용해서 활용을 표현한다라는 건 결국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사건을요.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겪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어떤 일을 겪었어 라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어떤 사건을 뽑아서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뿐만 아니라 내 삶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그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 해석이 없으면, 즉 내가 부여하는 의미가 없으면 나다운 눈으로, 나다운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건은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이야기란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우리 이야기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그랬죠. 인간은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역사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살아갈 수도 없을 거고. 왜냐? 인간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존재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내 삶은 어떤 것이다라고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본격적인 건데, 나라는 사람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즉 여러분 모두, 인간 모두가 각각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 다르고 내 관점 다르고 내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남의 이야기, 남의 의미, 남의 사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나는 나일 뿐인데 너는 너일 뿐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해를 하나요? 자, 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다 너란 다른 사람이다, 나의 집단이다, 다른 집단이다, 나라다, 역사 속 인물들이다, 즉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라고 저기 써놨죠. 모든 사람이다라고 써놨는데 너의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들으면서 만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하는 거는 살아오면서 배우고 듣고 익힌 것들이 집단의식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집단의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의식을 구성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들은 것이 이미 우리 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다는 건 평상시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집단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이해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실제에서 남들과 이야기할 때 남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소설이나 영화나 노래나 이거 전부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이해하죠. 그래서 남의 실제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처럼 소설이나 영화나 동화나 다 똑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힌 것, 즉 집단의식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허구를 이해하도록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뭘 통해서? 바로 집단의식, 무의식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내 삶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무슨 소리냐? 내 삶의 주인공 나죠. 내 삶, 내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삶은 더 잘 이해하죠. 그러면은 내 삶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괴롭다. 그럼 누가 제일 잘 이해하나요? 역시 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와 허구를 통해서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읽때 그 속에서 집단의식을 이용해서 그걸 이해하는 동시에 나 또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자.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을 이해하자.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내지 않겠느냐 하는 게 바로 이 수업의 목적이, 이 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이야기 속 인물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는 동시에 이해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스토리를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그냥 스토리 이해하고 끝나는데 이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강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 사건 속의 주인공이 돼서 그 주인공과 더불어 함께 겪고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사건 속 내지는 소설 속, 영화 속 인물이 되면은 그 사람이 겪는 감정을 나도 겪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주인공이 되면서 함께 겪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건 분명히 남의 거예요. 남의 건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남의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게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내가 겪었지만 잊어버린 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겪어보자 라는 그 방법을 지금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야기 속 주인공은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면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서 보여줍니다.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지금 이따가 그림책 할 텐데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성숙하는가, 즉 자기한테 닥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고 나면은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속 주인공의 정신적 성숙 또는 혹은 치유를 누가 한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라는 게 이 강좌가 지향하는 바고요. 앞으로 그렇게 갈 건데 오늘은 초기라서 자, 시초라서 뭐라 그러나 기본이라서 이걸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번에는 기본적인 거 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경험하는 읽기가 되는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으로 갈 겁니다. 자기 실현으로 갈 거고 그게 제가 세우는 단계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인지작용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용 나왔죠. 이게 정보 처리 과정으로서의 독서행위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인지작용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맨 처음에 보면 수용 과정이 있죠. 수용이라는 것은 뭔가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수용을 할 때 먼저 시각 이용하죠. 글씨 읽죠. 여러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달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죠. 뭘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각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이용합니까? 청각을 이용하죠. 지금 촉각은 이용하지 않지만 그리고 후각과 미각 이런 모든 것들이 바깥에서 오는 정보를 수용하는 매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해서 오감을 이용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각 정보를 이건 어떤 정보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뭔가를 이미지로 연상해서 떠올리죠.
그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다음에 이건 어떤 거인가 분류해서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있는 기억,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 옛날에 배웠던 거를 끌어와서 지금 읽고 있는, 배우고 있는, 내지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 연결해서, 그 연결에 자기 이 관점이겠죠. 연결해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연결한 걸 서로 옛날 것과 지금 것과 비교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내가 받아들이는 걸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공통된 게 무엇인가, 다른 것인가, 무엇인가를 추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겉에는 이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래 하면서 분석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재구성을 하기도 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안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식 작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걸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아주 당연한 거를 도표로 만들었으니까 웃긴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다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할 작업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도표를 하나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인식작용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이걸 그대로 그냥 놓을 수 있어.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익히고 이걸로 그냥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표현하는 존재죠. 인간은 말로서 표현하죠. 글로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할 때 쓰기와 말하기, 손 등등등을 해서 표현할 때 비로소 자기의 의사를, 자기가 가진 인식작용을, 그리고 자기가 가진 정보를 표현해서 남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해서 독서행위라는 게 그냥 수용하고 처리,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의 마지막 과정은 내가 받아들이는 걸 표현하는 것으로 가는 게 독서의 목표다라는 건데, 우리는 흔히 여기서 끝나죠. 우리는 흔히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하고 싶지만 나중에 보겠습니다.